자, 보충 프린터 볼게요. 자, 프린터 자료는요, 오늘 자료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자료가 안 나갑니다. 다음 주는요, 문제집의 감정평가가 남았잖아요. 문제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해요. 그래서 프린터는요, 오늘까지 이제 끝이 나고요. 오늘까지만 고생하시면 돼요. 예. 오늘도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계산 문제인데, 이게 기출문제가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넣지도 않았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언제 나왔죠? 25회 때요. 그래서 이런 유사 문제가 나온다면요, 한번 경험 쌓으면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푸는 방법 볼게요. 1번은 거미집 모형입니다. 거미집 모형은 여러분들 안정조건, 수렴령 조건 아시죠? 안정조건은요, 수탄이 크다, 공탄이 크다. 수탄이 클 때. 길게는요, 수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안정조건이 있죠. 자, 수탄이 크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기울기는요, 수기보다 공기가 크죠. 유의할 점은요, 항상 기울기는 절대값이죠. 부호를 무시합니다. 자, 이거 묻는 계산 문제예요. 그러면 1번요. A와 B 시장의 조건 하에서 거미집 이론의 모형 형태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박스 보니까요, A 시장과 B 시장이 나와요. 지금 1번 문제는요, 탄력성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울기 있죠. 요거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기 지문 보니까 기울기를 직접 안 주고요, 기울기를 구해봐라는 말입니다.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돼요. 볼까요? A 시장과 B 시장입니다. 먼저 1번요. A 시장은 수요 함수가 EP 이꼴 500-QD가 돼요. 다음에 공급 함수가요, 3P 이꼴 300 더하기 4QS죠. 다음에 B 시장은요, 수요 함수가 P 이꼴 40 빼기 2QD입니다. 다음에 공급 함수가요, 2P 이꼴 100 플러스 4QS가 돼요. 자, 여기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들으면 쉬워요.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P로 정리해요. 끝. P로 정리합니다. P. P로 정리해요. 이 말은요, 앞에 숫자 있죠. 이거만 이항시켜주면 돼요. P로 정리. 지금부터 P로 정리할게요. 자, P 이꼴. 자, 곱하기 2가 이항 넘어가면요, 나누기 2 하면 되죠. 나누기. 나누기 2 하면 얼마? 250. 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돼요. P로 정리합니다. 다음에 공급입니다. P 이꼴. 넘어가면 나누기 3 하면 되죠. 얼마? 100 플러스 3분의 4 QS가 돼요. 다음에 얘는요, P가 이미 정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다음에 공급은요, P로 정리합니다.
넘어가죠. 나누기 2하면 돼요. 얼마? 50 플러스 2QS.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다 풀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울기는요. 함수 앞에 숫자 있죠. 얘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함수 앞에 숫자가 기울기예요. 다 푼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절대값 따지니까 부호를 무시해요. 그러면 수요 기울기 얼마 나왔죠? 2분의 1이잖아요. 0.5가 나와요. 공급 기울기 3분의 4가 돼요. 계산하면 약 1.3이 나와요. 그러면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공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무슨 형? 수렴형입니다. 공기가 크다. 다음에 B시장은요. 수기가 얼마? 2. 공기가 얼마? 2. 똑같네요. 그러면 무슨 형? 순환형. 다 풀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을 주는 경우에는 P로 정리해서 함수 앞에 숫자가 모두 기울기가 돼요. 한번 들으면 풀 수가 있는 문제 되겠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은 쌓는 게 좋아요.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번요. 2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틀린 것은. 이 문제가 어려워요. 5번부터 볼게요. 직주 생활에서 거리 개념을 의식한다. 거리가 다른 말로 위치를 말해요. 부동성 때문에 위치, 거리 맞잖아요. 옵니다. 2번, 4번 활동에서 권리분석의 근거가 된다. 권리분석은요. 부동성 때문에 땅을 들고 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은요. 부동성 특성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팔죠. 그래서 권리에 하자가 있다 없다 권리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부동성 맞습니다. 3번요.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 부동성 맞죠? 비조직성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암기 위주로 했다면요. 시장이 비비비는 무엇 때문에? 개별성이죠.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보세요. 서울이 있어요. 부산이 있어요. 제주도가 있어요. 일반 동사는요. 서울의 중앙도매시장, 도매시장에서 소매점이다. 유통시 아주 조직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이런 체계가 조직화 못 되었고 기껏 대부분들 서울이건 부산이건 제주도건 중개사 사무소가 전부 다 지역마다 고작입니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부동성입니다. 또는 지역마다 지역성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모든 지역마다 중개사무소가 고작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통체계가 비조직화되었다. 모두가 되거든요. 부동성도 이유가 됩니다. 5가 되는 거예요. 2번요. 부동산 경우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성 맞죠? 그럼 정답 1번 틀렸는데 1번요. 인구 이동에 있어서 자연 증가 현상을 가져온다. 인구 동그라미. 그러면 인구 이동은요. 결론. 자연적 특성이다. 인문적 특성이다. 인간과의 관계니까 뭐 인문적 특성. 바로 틀렸네요. 부동성은 자연적 특성이잖아요. 1번은요. 인문적 특성. 용병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인구 이동. 인구가 나면요. 바로 위치의 가변성인데 바로 인구는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따라서 1번은요. 인문적 특성으로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에 속한 인가도교 관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구는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따라서 정답 1번 틀렸습니다. 3번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편익비용률 단어가 생소하죠. 얘가 이겁니다. 수익평가 나누기 비용평가 얘는 뭐라고 부르죠? 수익성지수죠. 수익성지수 얘가 바로 편익비용률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편익비용률은 바로 수익성지수를 말이에요. 편익비용률. 따라서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클 때 맞죠.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요거보다 클 때 투자결정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 바로 틀렸죠. 현재가치. 미래가치 틀렸고 현재가치입니다. 3번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플러스가 아니고 영어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영어로 만드는 할인율 틀렸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이 순현가법보다 선호된다. 아니죠. 바뀌었죠.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선호된다고 했죠. 앞뒤가 바뀌었네요. 5번요.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 모두 틀렸고요. 정답 1번입니다. 문제 4번요.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가격 재원칙은요.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아주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옳은 것은 1번. 채사와 관계된 대내적 원칙, 내부 원칙은 암기했죠. 뭐 형수배기. 따라서 수익 책임차감의 원칙, 형수배기, 기원칙 맞습니다. 경쟁 원칙 틀렸죠. 경쟁의 원칙은 외부 원칙, 대외적 원칙이죠. 외부 원칙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은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기준 시점은요, 예측의 원칙이 아니고 변동의 원칙이죠.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 방법은 최사에 의한 사용 방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자, 현실의 이용은요, 최사가 될 수도 있고 최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이어서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죠. 부지 건물의 부적응, 즉 균형의 원칙입니다. 틀렸고요. 4번요. 부동산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생산 가치 치중한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훨씬 더 중시됩니다. 생산성보다 시장성을 중시합니다. 바뀌었죠? X. 정답 5번인데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일반 재화의 수익 배분 원칙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즉 다르다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일반적으로 수익이 얻어지면요. 수익을 각각 배분시킨다.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해요? 토지, 자본, 노동, 경영으로 각각 수익을 배분시킨다. 얘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자본과 노동과 경영은요. 발이 달려서요. 수익을 적게 배분하면 딴 데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얘들을 먼저 배분시켜주고요. 토지는요. 어떤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요. 토지의 수익은 가장 나중에 최종 배분돼요. 토지의 수익은 최종 배분된다. 여기서 토지의 수익이 최종 배분되는 이 원칙이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일반 동산과는 달리 토지는 부동산 특성 때문에 최종 배분되는 일반 재화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문제 5번요.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묻습니다. 기억번요. 단위 시간이 짧을수록, 즉 단기일수록 공급은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 맞죠? 시간이 길수록 장기면 탄력적이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즉각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니은번요.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의 우상향으로 이동이다. 우하향으로 이동이다. 공급 곡선이 있어요. 공급이 증가했죠. 맞죠? 증가. 무슨 이동? 우측 이동. 무슨 이동? 내려갔죠? 하향 이동. 합치면요.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공급 증가는 우측 이동, 하향 이동, 우하향 이동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요. 그렇다면 수요 증가는 수요선의 우상향으로 이동 맞습니까? 맞죠? O입니다. D급번요.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8% 증가했대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죠. 열등제 틀렸죠? 정상제 X입니다. 리얼번요. 개별 공급자의 밑줄 아세요? 한계 비용 곡선 밑줄. 한계 비용 곡선 이꼴 똑같은 말로 공급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따라서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모두 합하면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미음번요. 미음번은 자 암기했죠. 비상탄에 암기하셨죠. 자 비상탄해일 때 총수입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탈이면 가격 상승, 올려, 탄해, 탄력이면 탄해, 내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한대요. 요거 묻는 것이 미음번입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이죠. 그러면 탄해, 올린다, 내린다.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를 올리면요. 총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좀 어렵나 봐요. 탄력적이면 내려야 되는데 임대를 오히려 올려버리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O입니다. B번요. B번은 또 지문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암기한 거였어요. 비비빅 들어봤죠? 비비빅. 자, 비비빅 하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커진다. 뭐가 커진다고 했죠? 가격, 변화, 폭이 커진대요. 자, 비비빅, 비탄력적이면 가격폭이 커진다. 그러면요, 거꾸로 탄력적이면 가격폭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비탄력일 때 커지면 탄력이면 작아집니다. 요거 묻는 게 5번 질문입니다. B번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죠. 물리적 공급보다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니까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폭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 작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요. 기억번, 니은번이죠. 리얼번과 미음번이죠. 정답 4개. 정답 4번입니다. 6번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아마 풀었던 것 같아요. 1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개발 주체가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발 사업에 국한되며 기존 개발 사업에 행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새로운 사업이건 기존 사업이건 둘 다 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있다. 2번요. 수복 재개발이란 기존 시설의 확장 동그라미, 새로운 시설의 첨가 동그라미, 어떤 시설을요 확장하고 첨가하면 수복이 아니고 개량 재개발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3번요. 신도시 개발은 개발 규모가 작고 개발 밀도가 낮으면 소규모 개발이죠. 소규모 개발이면
자연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소속감도 높아진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TDR 제도는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 문제. 바로 틀렸네요. 형평성 문제 해결이죠. 효율성 틀렸습니다. 5번요. 성숙도는 계획의 택지에 대한 개념인데 통상 동일한 택지는 용도가 다르면 당연히 성숙도는 차이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죠? 모두 틀렸고 정답 3번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의 이치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자면 만약 X도시가 Y보다 크대요. 그러면 상권의 경우는 Y쪽으로 더 멀다, 가깝다. Y쪽 가깝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배우지가 상권이죠. 배우지 상권 분석은 매상구를 파악하는 입지선정의 활동의 하나로서 맞습니다. 상업지의 상권 배우지는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면적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고객의 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거다. 맞는 말이죠. 이걸 다 갖춘 게 바로 강남 상권. 다 갖췄잖아요. 5입니다. 3번요. 크리스탈레의 중심진에 따르자면 최소 요구치는 요구 동그라미. 요구는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도달 범위보다 작을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4번요. 허퍼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자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상품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는요. 선택합니까? 지나칩니까? 지나친다고 했죠? 5입니다. 5번 틀렸는데요. 매장용 분산의 가능 매상과 추계 방법 중에서 회귀분석법. 회귀분석법 무조건 두 개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예요. 여기서 지역의 인구, 소득 수준, 경쟁업체 수는요. 영향을 주는 변수죠. 얘가 바로 독립변수. 독립변수가 돼요. 그 결과 결정되는 값, 매상구는 종속변수가 돼요. 단어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틀린 답 5번 되겠고요. 8번 문제 봅니다.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옳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문 4번 볼게요.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분산자는 권역 맞습니다. 동일 수급권은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가 아니고 거리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 틀린 답 4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요. 프린터가 안 나가고요. 감정평가를 모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